되겠습니다. 자, 먼저 접수해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저 이렌텍이고요. 15,000원 20%예요. 15,000원에 20% 비중이 있으시군요. 네네. 오늘 종가가 1.25%가 하락한 13,39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네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 손실이 크진 않으시죠? 네네. 크게 예. 손실은 아니에요. 10% 정도 갖고 계시는데 이렌텍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한 중기 관점으로 15,000원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중기 관점으로 15,000원 이상 가능할지 네. 궁금증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여러 이평선들을 뚫고 15,3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재차 힘을 보여줄지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신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매 접근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네요. 보니까. 아니에요. 저 3월 말 정도에 매수했었어요. 그래서 좀 비중 유지를 하시면서 그냥 끌고 오신 거거든요. 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7월 28일 날 이제 15,300원 좀 왔을 때 보유를 하신 거네요, 그냥. 네, 본전이라서 굳이 네,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보유했었어요. 기업 실적도 좀 되고, 그렇죠. 네. 휴대폰들 그때 좀 부품주들 바람도 좀 불어왔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삼성전자나 삼성 SDI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업황은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업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 휴대폰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를 만드는 쪽이고 메탈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처는 당연히 고객처는 삼성전자고요. 또 삼성의 SDI고. 근데 이 기업은 우리 시장님 정확하게 좀 보신 게 실적은 기반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조적 성장을 좀 해갈 것이냐, 구조적 성장주의 1등주일 것이냐, 아니면 좀 가치주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좀 가치주의 일환으로 보고 싶고요. 왜냐면 매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좀 밸류가 쌌을 때 사서 비쌌을 때 좀 팔아야 되고, 성장주는 반대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을 때 사서 낮은 구간으로 가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휴대폰 업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전 판매 이야기했던 부분이 Z 플립하고 폴드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5가. 그 다음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금요일인가 월요일날 지금 이제 정식 출시가 되거든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 KH바텍도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료 소멸로 보면서 단기 조정으로 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좀 끌고 오셨고 월봉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월봉 이평선 15,000원 돌파 정도가 가능해 보이느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청자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까? 정확하게 캐칭을 좀 해야 되는데 맞으신가요, 시청자님? 네네, 맞습니다. 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건 기간 투자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십시오. PER 기준에 우리 시청자님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올해 6배 정도 됩니다. 실적 단단하고 매출액 9천억 정도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분기 때 조금 안 좋았다고 하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질 공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호실적 썼고 작년에 워낙 호실적 써서 1분기가 조금 108억 정도밖에 안 찍었는데 어차피 휴대폰 쪽도 보게 되면 하반기 갈수록 나아지는 쪽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또 내년 가게 되면 경기 회복으로 조금 더 들어갈 국면이 크고 또 고금리에서 저금리,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라고 할 가능성들 여러 가지 시황적 요소를 조합해 봤을 때 결국은 지금은 좀 매기와 수급이 안 오고 있어서 그렇지 이 종목은 충분하게 PER 기준 8배, 9배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5,000원 돌파는 결국은 기간 투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이유가 좀 이제 문제겠죠. 시청자님과 저하고 의견을 좀 조합해보죠. 15,000원 안착하고 지금 차트 모습 박스 하나 그렸습니다. 캔들. 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비슷한 선을 보실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17,200원 정도까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18,300원 정도. 이 정도 기술적으로 다 읽으시면 완성되는 대신 거예요. 내가 단지 사이클 투자를 할 거냐, 퀀터 투자를 할 거냐, 매매 기법으로 접근할 거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중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스윙 정도 목표가로 17,500원에서 18,300원을 드리도록 하고 굳이 손절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당장 내일이라도 CPI가 좀 가이던스만큼 안 나오면 좀 흘러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추가 매수를 그때는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받는 구간은 12,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여유 현금이 없습니다. 그냥 비중만 보유하시고 가도 시간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 업황을 좀 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했었는데, 네. 일단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일단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이런 결정 어떠신가요? 아니요, 정확히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배터리 팩 케이스로 신사업을 펼쳐가고 있고 주요 고객처가 삼성 SDI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사업 부분이 주도적으로 좀 부각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부차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에 좀 형성되는 기류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결국은 15,000원 정도가 변곡점이거든요. 저랑 시청자님은 변곡점 안착에 좀 단표를 두는 생각이 교차점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저라면 17,500원에서 18,000원까지 보유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 가는 부분은 이제 휴대폰이 막 들썩들썩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갤럭시 G도 좀 신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5는 제가 보니까 화면도 좀 크고, 참고로 제가 1도 사보고 3도 다 사봤습니다. 근데 5는 또 사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반등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 때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렌텍 실적 기반의 저평가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민준 전문가 이 종목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부품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팩으로도 ESS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 투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 기다려보자는 관점 17,500원에서 18,300원 스윙 투자의 목표 주가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플라워 김님께서 와주셨고요. 휴스틸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6,420원에 비중 20% 비중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휴스틸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27%, 0.2%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5,92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네요. 7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휴스틸 전략 세워볼게요. 자, 전문가님 10% 정도 손실이어서 뭐 크진 않습니다만 주가가 좀 저조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철강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요즘 고래제강이 제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로 좀 묶이면서 퍼포먼스가 갔던 것 같은데, 철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좀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하반기 때 안 좋을 것, 아직 중국 경기 부양이 회복이 투신만큼 아니다, 이렇게 전단하신 분도 있고, 저는 좀 반대입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경기 회복을 좀 해가고 있고, 그래도 철강 정도는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반등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 증권사들도 연일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휴스틸은 제가 철강 쪽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강판 후판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격 인상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체 중에서는 이제 후판에 관해서는 상반기 때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난감하다, 이런 쪽이고, 강판은 무난하게 결국은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제가 봤을 때 인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휴스틸은 강관 종목입니다. 조금 다르죠. 제가 모르는 다른 모멘텀,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가 아직까지는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좀 복잡한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고요. 121선, 이렇게 교차점에서 좀 사신 것 같거든요. 121선, 21선 엇갈리는.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강 종목 중에서 실적들이 전년 동기 기준으로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좀 내려왔을 때 더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해야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6,400원에서 지금 20%이기 때문에 주가가 예를 들어 5,500원 정도까지 좀 흘러내렸을 때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휴스틸이 소형 종목인데 비중을 25%, 30%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기결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차라리 철강 종목을 하려면 강판과 후판 쪽을 좀 다루는 쪽으로 선회를 해보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요즘에 그렇습니다. 워낙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부터 뭐 LG나 삼성이나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중간재 정도가 좀 좋았고 화학이 좋았는데 그쪽도 요즘 삐걱삐걱하고. 근데 저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철강도 회복 국면을 갈 것이다. 좀 더 한 표를 두고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을 좀 채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5,600원 이탈시 손절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만약에 6,500원 안착하면 무난하게 7,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해 보여서 기술적으로 반등 목표가는 7,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틸 다른 철강주보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관 제조 기업인데요. 여타 다른 철강주로 이동하는 편이 더 낫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면서 손절가 먼저 제시를 해주셨네요. 짧게 5,600원 선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잡으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의뢰하시는 분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또 종목 진단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LG 생활건강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84만 5천 원, 비중은 얼마나 실으셨어요? 60%. 네, 60% 비중 실어주신 LG 생활건강입니다. 네. 오늘 종가가 0.46%가 상승했는데 43만 9,500원 선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이런 미래를 보시고 매수하신 건 분명히 아니실 텐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작년 5월 달에 했는데요. 예. 그냥 많이 내린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네, 저는 네. 잘 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 한번 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분명히 이런 LG 생활건강의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떨어져서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예, 도대체 이 기업이 뭐가 잘못됐길래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그 재무나 기본적 복성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권해야 될 부분은 언제쯤 반등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대형주 보유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이 코로나 때 좋았거든요. 170만 원까지 그때 주가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LG생활건강에 좀 터널은 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 하다못해 아모레퍼시픽도 좀 반등이 나오는 쪽인데 LG생활건강은 그러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고 장마가 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등 트리거도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화장품이 움직일 때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큰 손들 기관 수급이나 외인 수급이 따라 들어오지 않는다. 개인 수급으로서는 이 화장품에 와가지고 대동단결해서 추세를 변곡으로 이끌 수도 없다. 이렇게 좀 기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 반토막이 낮고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저는 기간 보유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우선 60만 원까지가 반등 목표가입니다. 60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해야지 시청자님의 비중까지 좀 단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조금 LG 생활건강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여요. 여기 지금 고가 브랜드들 화장품들이 후라든지 많이들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반등 트리거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결과물을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단기 반등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달해야 될 것 같고요. 60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60만 원에 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을 할 거냐 그냥 조금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갈 거냐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같아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반등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속이 좀 풀리셨을까요? 근데 그게
지금쯤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시장님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화장품 안에서도 선별화가 있는 쪽인데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차라리 좀 권할 것 같은데 일단 소액세트하고 추가 매수 하시면 지금 단가를 좀 낮춰서 탈출을 빨리 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엄청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비중이 60%고 현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매번 말씀드린 2차전지 장비나 제약바이오에 조금 더 수익을 빨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낫지 추가 매수 의견은 저는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망이 없습니까? 네, 저는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물타기는 탈출 빨리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G 생활건강 터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트리거, 또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시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긴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하면서 보유해 나가자라는 의견 제시가 됐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반등 목표가는 6,000원 선, 그리고 60만 원 선, 그리고 70만 원 선까지 보유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시면서 잘 의사결정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영선제이님이시고요. M 플러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14,500원에 10% 비중이 있으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M 플러스 오늘 7.5% 강세를 보이면서 14,77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약간 수익 구간이신데요. M 플러스 전략 세워볼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 안에서도 이제 또 선별화 모습. 2차전지 섹터 뭐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포울이 좀 가고 있는 쪽인데 예전만큼 좀 상승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지금의 오늘 반등은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럼 장비적으로 좀 돌아와서 최근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DENT, 윤성회펜시, 하나기술, PNT 이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등 안 나왔습니다. 뭐 약보합권, 보합권 빠지는 종목도 있었고요. 검사장비 쪽으로 돌아가면 자비스 이런 종목들 다 미끄러져 내려왔고 뭐 원익 PN이나 신성 델타테크는 빼고요. 근데 오늘 M 플러스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쟁 안에서도 단기적으로도 선별화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을 찾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신사님 뭐 최근에 사신 것 같고 지금 뭐 이 부분은 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관한 앞으로 성장성에 관해서 특히 장비 성장성에 관해서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소재보다 더 지금 해야 된다. 소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할 수 있다면 2차 전지 장비는 2023년, 24년, 25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방송에서 장기 목표가를 제시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그건 오늘 좀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만 좀 제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입 라인을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21선 정도에서 진입을 하셨거든요. 단가가 14,500원인 거 보면 그러면 좀 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가는 뭐 제가 봤을 때 15,200원 정도가 좀 안착을 해두면 주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농후한데 단기 반등 목표가 16,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은 이 종목을 배터리 장비주 가운데 몇 순위 정도로 꼽으실까요? 뭐 좀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 그럼 주관적인 3등 안에 판단이- 안 들면은 노코멘트 하셔도 괜찮아요. 네, 삼성 안에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나요? 네, 삼성 안에 들고 예. 있고 뭐 이제 전국 공정 쪽으로 워낙 투심이 좀 흘러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전국 공정에서 보는 종목들은 한두 종목 정도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립 공정 쪽으로 조금 몰두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는 원티어로 M 플러스가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M 플러스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기업입니다. 이 종목 배터리 장비주 보유 의견이고요. 배터리 장비 지금 투자할 시기라는 점,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내다보면서 단기 목표가는 16,500원 선, 손절가는 없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동동님이십니다. 미래산업을 33,100원에 5% 보유 중이신데요. 부탁드려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미래산업 오늘 종가는 3.11%가 오른 31,500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틀 연속의 상승인데요. 수익 보고 계세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분명히 이 종목의 그 미래산업 모멘텀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다님은 뭐 리튬으로 보고 사셨겠죠.
그랬을 것 같고요. 중국에 뭐 지금 보게 되면 이 광물이 아주 뭐 순도가 높은 쪽이다. 리튬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참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화면이 나가는데 나이지리아산 리튬 광석 7월 말에 심천에 도착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수직 계열화 부분에서 원자재 부분이 가장 영업이익률이 좀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확보를 위해서 좀 나서고 최근에 미국도 뭐 염수인가요? 염수에서 리튬 확보를 하겠다 오는 그런 내용도 좀 전해졌거든요. 기술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주가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래 성장 산업에 따른 리튬의 가치 평가를 해가지고 대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사업을 보시게 되면 업황이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부분도 있고 마스크 제조 장비도 만드는 쪽이었고 근데 지금의 주가 상승은 리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자님도 비중을 헤비하게 하지는 않고 5% 정도 보면서 조금 더 부각이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각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도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부각이 되고 있지만 2차 전지 전체 섹터 안에서도 선별화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양극재 실적들이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조금 삐걱댔거든요. 이미 예측된 징조였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배터리 3사 중에서도 LG 엔솔 말고는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삼성 SDI 리콜 사태도 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손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망가진 부분은 없느냐. 제 눈에는 기술적인 것도 좀 망가져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추세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누가 폭탄을 고점에서 돌릴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리튬을 확보했으니까 평가를 더 줘야 되지 않냐. 포스코홀딩스에 더 주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아르헨티나 호수를 갖고 있는. 그럴 바에는 에코프로에게 더 그 평가 점수를 더 후하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밀린다는 거죠. 전구체 부분도 에코앤드림이 있고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있는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에 안 되거든요. 캐파가. 뭐 5,000톤, 만톤 갖고 20만 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매매로 먹어야 된다. 매매 가격이 지금 33,000원에서 지금 한 7%, 6%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이 정도는 뭐 손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단기 분봉으로 좀 쪼개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9,500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29,800원이 좀 강하게 지지되면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 정도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최대치가 36,000원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6,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IT 장비주이자 리튬 관련주인데요. 수직 계열화, 배터리 안에서 이 수직 계열화 가운데서 원자재 쪽이 마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옥석 가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9,500원 이탈시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JY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2주 전쯤 상담받은 디오 33,520원에 22%입니다. 많이 빠졌다가 오늘 오르는데 9월까지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디오가 오늘 3.2%가 오른 36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내리다가 일단 121선을 지지했습니다. 9월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또 이분만의 뭔가 또 사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9월까지 목표 주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해가는 주식들은 이제 가치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를 대입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전문가나 애널리스트의 주관적인 뷰가 들어가는 부분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오늘 지금 이제 8월 9일이지 않습니까? 9월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그 본인의 원칙과 계획은 어긋나는 부분이라서 별로 좋지 못한데, 어쨌든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목표가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그 치아나 보천물, 임플란트 쪽을 좀 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뭐 문제가 좀 있었긴 했지만 상당히 실적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베이버 부모 세대들, 60대들이 계시죠? 그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보철 이런 부분들 많이들 하거든요. 여기도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실적 보니까 무난하더라고요. 100억 찍었고 전년 동기 기준으로 2배 정도 올랐고 계속 이 비슷한 수치를 찍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가게 되면 더 성장하는 쪽이에요. 매출액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우리 시장에 9월까지 반등 목표가를 물어보셨고, 지금 60일선과 21선 정도에서 진입 타점을 저울질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22%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 자리에서 반등 나왔습니다. 단지 9월에 이제 시장 변수가 CPI 이후에 방향성을 좀 측정해 봤을 때 외국인들 포지션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소비자 물가는 좀 잘 나올 걸로 평가가 좀 되고 있는데, 2520선이 무너지게 되면 더 강하게 하방으로 좀 내려치겠다.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이래요. 옵션이나 선물을 보게 되면. 2700선, 2660선이 좀 넘어가면 강하게 2750선까지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포지션이 양쪽으로, 양방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가운데서는 등락 과정이고. 그럼 이게 뭘 뜻하냐? CPI 발표에 따라서 지수가 하방 타로 가게 되면 섹터고 뭐 무관하게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투자 기간은 9월까지 잡아놨으니까 결국은 기간 투자를 했을 때 결과물이 안 좋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이런 것은 별로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 종목은 괜찮은데 저는 뭐 9월 말까지 보유하실지 9월 1일까지 그러면 8월 말까지인데 보유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추세 반등이 이어질 공산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유하시면 이 종목은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면 내년에도 실적이 좋고 내후년에도 좋은 쪽이니까. 근데 나는 장기 투자가 싫다. 단기 반등 목표가를 써야 되겠다. 이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난번 찍었던 37,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권이 36,000원이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9월까지는 36,0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실 것 같으면 어제 오늘 저점 무너지면 손절을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무너진다면 26,000원까지 흘러내릴 공산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은 9월까지 보유 못하죠. 더 보유해야 되죠. 그래서 손절가 28,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입니다. 임플란트 산업 성장 중인 가운데 디오의 지난해 실적 영업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턴어라운드와 함께 내년 실적 전망 긍정적인데요. 추세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36,000원의 목표가, 중장기로는 45,000원, 손절가는 28,8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노노손절님께서 SL을 36,333원 7% 비중을 갖고 와 주셨습니다. 41,000원대까지 갔을 때 매도 못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다시 4만원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SL은 오늘 1.32% 하락한 34,4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L 대응해볼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력은 좀 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좀 미스테이크 했다. 41,000원, 4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이 분명히 났는데 뭐 사람이 뭐 그런 실수 하라고 사람인 거죠. 뭐 욕심이 좀 더 나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늘 매도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도 먹고 사는 거지 않겠습니까? 매수는 쉽고 매도는 늘 그렇습니다. 매도가 예술인 건데 지금은 보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충원을 드렸거든요. 3분기 때 자동차를 좀 할 때는 좀 저점 매수로 내려갈 때 추가 매수도 좀 해가고 긴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해야 된다. 요즘에 뭐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차가 비싼데 보조금도 안 주는데 비쌀 때 사야 되냐. 그래서 다시 세제 혜택 카드를 좀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기 물량이 있었던 사전 판매 예약됐던 부분들이 좀 물동량이 쫙 나가고 나서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저조한 상태.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를 좀 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만큼은 있는데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좋지 않고, 또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 조금 생산을 줄여라, 이런 코멘트도 최근에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이 안 좋으면서 흘러내렸는데 하단은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될 겁니다. SL 같은 경우는 역시나 램프 하면 SL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해부터 좀 성장을 해가는 쪽이고, 큰 성장은 아닙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이 좀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4만원까지는 단기 반등은 다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들 시간 투자와 기간 투자로 맞서는 게 좋습니다. 손절 이런 부분보다도. 왜냐면 지금 자동차 업황이 저점 반등을 하기 위해서 눌림목으로 들어갔고, 경기 침체 1단계에서 내년 2단계로 넘어가고,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상황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부품, 전기차에 대한 램프들 다들 변형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가야 된다. 단지 우리 신사님은 36,000원에 사셨으니까 분명히 61선 정도 선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시고, 우리 시장님 목표대로 반등 목표가는 42,000원 제시도록 하고, 기간 투자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 조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42,000원까지 가능하다. 네, 저는 솔직히 예.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 뭐 이제 기간 투자를 우리 신사님이 어느 정도 진행할지 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1년 미만의 투자는 다 매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당히 본인에게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유행입니다. 퀀트 투자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PER, PCR 뭐 등등. 그리고 또 어떤 기법적이나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 그 색깔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만 주식 수익이 난다. 다들 매매 쫓으니까 매매.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뚝심 있는 투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SL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동차 램프 기업 보유 의견 나갔습니다. 3분기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좀 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자라고 언급했고요. 향후 SL의 실적은 큰 성장은 아니지만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2,000원까지 목표 주가, 올 연말 연초까지의 전략으로 세워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서동환 님이시고요. 상하 프론테크를 34,000원에 매수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30% 갖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상하 프론테크 1.83%가 오른 25,050원. 이 종목도 최근에 부진합니다. 오늘도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는데 상하 프론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여기는 좀 아쉬운 게 제가 모르는 게 좀 있냐. 우리 신라인 그 진입 가격을 보니까요. 이게 뭐 예전부터 좀 보유를 하면서 수소라든지 반등 모멘텀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건지 최근에 뭐 4월, 3월에 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3월에 사셨다면 우리 시청자님은 기술적으로는 진입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어떤 투자의 지향점이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매매나 기법 그걸로 성공하는 고수 트레이더들이 있지만 극소수다.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사이클 투자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줄을 골라서 경기 침체 1단계 유화계에서 개화계로 가는 시점에 조금 정리해 가고 이러면 적어도 경제 환류 시스템이라든지 시황을 좀 알면 손실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이드 쪽으로 이제 너무 공상과학 소설을 써서 엉뚱한 거 선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5G를 하겠어.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으로 많이 빠졌어.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클 투자에 구조적 성장하는 걸 입히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너무 바닥권에 있어서 기대감이 묻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걸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선정 자체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실적 좋아지는 쪽이고 매출일 영업이익 좋아지는 쪽이고 모멘텀 정말 많아요. 여기 수소, 2차 전지, 소재 많은 쪽이 있는데 시장에 좀 선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밸류가 좀 높다. 밸류가 높을 때 사야죠, 성장주는. 그래야지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더 좋아지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주의 가장 큰 함정이 뭐죠? 실적이나 매출액이 잘 안 나오거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하다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전지 양극재도 그랬었고.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소형 종목들의 매출액이 다 잡혀 있습니다. 2025년에 2,400억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도 184억, 한 7% 정도 되네요, 지금.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7, 8%.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너무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냐.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성장주의 한 축에 못 넣어준다는 그 소리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30%니까 더 추가는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하단 지지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비중 추가를 누가 더 잘해왔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급하시면 안 돼요. 저는 수소 부분 아주 저는 국가 산업의 일환이라고 좀 보는 쪽이고요. 앞으로 10년 뭐 전기차 시장이 돌아가겠지만 지금 전기차의 기술력들이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벌써 10년 전에 20년 전에 준비했던 기술력이 지금 부각됐고 상용화로 가는 쪽이고 그러면 수소는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또 10년 뒤에는 수소 산업 시내가 열릴 겁니다. 폭발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좀 중장기 대응 전략이 우리 시청자님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로 저는 45,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삼성 SDI 따라 미국 가는 기업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실적 개선세, 또 수소나 2차 전지 소재 등의 모멘텀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만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또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이클을 타자라면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로 45,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진단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전문가님, 한솔케미칼도 저희 진단했는데 그 종목도 딱 지금 상하프로테크처럼 재료는 있고 모멘텀 있는데 소외되어 있는, 실적 괜찮은데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응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의견 좀 주시죠. 네, 뭐 한솔케미칼로 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한솔케미칼을 이야기할 때는 응급제 부분하고 삼성 SDI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결국은 화학 업종 쪽으로는 좀 가지 못하는데 결국은 이제 화학 제품이나 화학 업종들이 스프레드도 중요하지만 중국 쪽이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재가 납니까? 중간재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뭐 SDI의 어떤 그 향배를 봤을 때 이런 SDI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 기간 투자를 하시면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학도 연말이나 내년부터 턴어라운드하게 되면 더불어서 업종까지 좀 좋아지니까 더욱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 성장 모멘텀이 끼어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또 선물 수급도 아까 중간에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내일 또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이제 CPI 모멘텀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저는 그 가장 주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이나 저나 여기 계신 권민환 앵커님도 뭐 CPI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에너지 쓸 필요 없고 네. 단지 CPI를 놔둔 시장 관망세가 있을 텐데 뭐 잘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고 저는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고 너 김민준의 생각은 무엇이냐? 잘 나올 것 같으냐? 잘 나왔을 때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시장의 실망 매물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눌림목 이후에 2520선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하단은 안 찍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반등 트리거가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뭐 이틀 뒤에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저는 2700선 돌파를 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흘러가지 않는다. CPI가 잘못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단기간에 급등락이 굉장히 연출이 될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거기 휘말릴 필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세 번째가 중요하죠. 미국 경기 연착륙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어요. 뭐 처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고 네. 흘러가고 이제는 연착륙한다. 그리고 골디락스 장세 이야기까지 나왔고 근데 지금 연착륙인가요? 뭐 곳곳에 폭탄 시그널이 계속 보입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은행 신용 등급 하락, 그 다음에 부동산 가계 부채. 저는 이 부동산 가계 부채가 굉장히 내관이 된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뭡니까? 미국 시장 금리 인상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한 번 남은 거 금리 인상 하더라도 최종 금리로 들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사실상 이미 최종 금리의 사인을 연준 위원들도 내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심이 더더욱 피벗으로 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금리를 확정하는 단계로 분명히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기가 자기들이 연착륙을 이야기했는데 곳곳에 내관이 있어. 그러면 그 책임론은 다 연준한테 지금 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했냐. 경기 좋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냐.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네. 결국은 CPI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단기 납품 기회가 나오면 시간 투자하면 되고 지금 경기 침체 사이클 1단계니까 시간 투자하기 싫다. 현금 있다. 같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지 구조적 성장주에서 골라라. 역시나 저는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 안에서는 2차전지 장비 계속 하고 있고요. 소외주 순환매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주도주 안에서 고른다면 역시 반도체, 눌림목 구간, 자동차 부품에 좀 관심을 둬봐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철강까지 저는 좀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또 한 연준 위원이 경기 충격을 완화하려면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도 좀 화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와 또 상통하는 또 시장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어요. 네,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금리로 상황으로 이끌었던 부분은 뭐 연준 탓이지 않지만 그 시장에 지금까지 물가를 잡는 가장 올드한 방법이거든요. 이 올드한 방법을 써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미국 시장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그 빠뜨린 것은 연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기 침체에 관한 어떤 도화선들이 곳곳에 보이는데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현재 조정이 눌림목으로 완성되고 나면 지수 2,700선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 장비,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주까지 관심권입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 또 진짜 쉬운 진단 4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